미국 주식 마감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올랐고요. S&P가 0.07, 나스닥은 0.27%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지난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날 한 2%, 또 월요일날 한 2.6% 정도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그에는 좀 못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주말, 그러니까 지난 이틀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숨고르기 장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조정폭이 또 좀 셌고, 덜 올랐던 지수는 그나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쉬는 동안 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좋았나 고민을 해보자면,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 완화 가능성, 완화는 지금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긴축을 언제 멈출 것이냐,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것이냐, 속도 조절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게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사실은 랠리를 펼쳤던 것인데, 그 긴축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아마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왜 이 연준의 이 빨대, 엄청난 치저온 딱 빨대 꽂아놓고 정말 그냥 정통한 뭐 그런 소식통을 이용해서 잘 보도를 하는 뭐 기자가 또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관련 멘트를 하지 않는데, 꼭 요럴 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는데, 아마도 뭐 이런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아, 이건 그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보도에 따르면 이른 봄,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2월 1일 날은 25bp 인상 가능성은 뭐 거의 뭐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3월 FOMC에서 또 한 번 25bp 인상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은 멈출 거야 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준에서는 계속 아니야 우리는 더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나 뭐 여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50bp, 25, 50bp가 이제 거의 끝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제 이제 혹시 개장 시점부터 증시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9시 반, 그러니까 동시호 그때 개장을 하는데, 그때 무렵에 약 250여 개의 종목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일부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뭐 우버, 맥도날드, 웰스파고, 버라이존, 나이키, 3M, 월마트, 엑소모빌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뭐 기술적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게 약간 시세 처음 그 시초가 형성이 좀 이상하게 됐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10%, 20%씩 막 되다가 잠깐 거래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시스템 기술 오류로 좀 판명이 났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뭐 무효화한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간밤에 있었던 뭐 주요 지표라던가 주요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경제 지표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 수치였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비치인데, 일단 46.8 나왔고요. 서비스업은 46.6으로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둘 다 개선이 됐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수의 기준치를 50으로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 50보다 좋으면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계속해서 이제 경기의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뭐 12월보다 좋았지만요. 근데 이에 대해서 S&P 글로벌
요걸 집계하는 S&P 글로벌의 이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좀 분석을 했냐면, 오케이, 12월에 비해서는 이 위축하는 그 속도가 완만한 거는 맞아. 하지만 이 감소율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가파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이 모두에서 이 감소하고 있는 이 흐름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류의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연착륙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선물 가격이 간밤에 온스당 1943달러를 돌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월 이후 최고치 찍고 있는데, 금 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뭐 사상 최고치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금은 달러가 약세가 된다거나 금리가 좀 하락 쪽으로 가면 금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에 또다시 4월 이후 최고치 찍었다는 거 좀 하나의 이슈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어제라 하면 월요일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월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2.6%인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때 좀 봤더니 기술주 영역에서 숏 커버링이 작년 6월 이후 최대까지 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숏 커버링이라 하면 이 기업 하락할 거야 라고 해서 공매도 치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나오니까 손실 보기 전에 빨리 지금 가격에서 사서 지난번에 공매도 할 때 빌렸던 그 주식을 갚는 거, 그게 이제 숏 커버링인데, 이게 이제 1일 거래가 상당히 작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느냐? 이제 그렇다면 기술주 바닥 기대감, 그리고 이게 또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제 매수가 매수를 또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오르면은 숏커버링은 계속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기대감도 있는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들 제가 또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